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88%, 그리고 코스닥은 2.02% 올랐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 좀 많이 매수했죠. 그런데 이 1조 7천억을 매수하면서 대부분이 장 마감 이후에 동시호가 시간에 세력들끼리 계산기 두들기면서 그때 매수한 겁니다. 뭐 다른 날 같으면은 뭐 이런 큰 순매수를 했을 때 이 매수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은 파생상품 만기일이기 때문에 걔들이 돈벌이 하느라 그동안 선물을 갖다가 너무 많이 팔아붙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현물이 좀 부족하네 해서 그냥 들어온 겁니다. 계산기 하다가 숫자 맞추려고 들어온 거라서 오늘 수급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국은행 좀 더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오늘 3개를 냈는데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한국은행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보정을 좀 써줬습니다. 금융권에. 그리고 공공기관들 보정을 좀 써줬는데 이제 그 보정 쓰는 것을 갖다가 종료할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2개는 꼭 살펴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먼저 한국은행에서 요 자료입니다. 보도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좀 보정을 좀 써줬는데 이제 끝낼란다 이렇게 끝내기로 하는 것은 그동안 시장을 좀 지켜봤더니 이제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월 31일 날 종료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됐던 게 공공기관들하고 은행채, 특히 이게 중요하죠. 은행들 돈 좀 빌려주라고.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내가 돈 좀 빌려줘라. 이런 거 하고, 또 중요한 이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도 부도 나지 말라고 한국은행에서 조치를 좀 취했다가 이제 이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보정 썼다가 이제 보정 안 써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 시중에 돈이 좀 돌아가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 한국은행에서 좀 괜찮으니까 이제 보정 안 써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괜찮으니까 보정을 안 써주겠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보정에서 제외가 됐죠.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좀 막 내줘도 되는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한국은행이 이 꼭대기에 있다면 그 다음에 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지금 정부에서 대출 만기 연장해줘라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앞으로 경기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기업들한테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일시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물 경제가 워낙 이렇게 크잖아요. 뭐 한 번에 다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먼저 회복이 되는 때가 있고 좀 나중에 회복이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갖다가 이제 금지를 하고 돈도 할 때는 그냥 일시에 다도 할 겁니다. 니도 주고 니도 또 이렇게 할 겁니다. 다행히 이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데 있는 데는 뭐 좀 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상환하고 또 재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뭐 은행에서도 연장을 해주려고 그러면 예전처럼 완전하게 다 해주지는 못할 거예요. 일시에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좀 갚아라. 갚아야 요거는 우리가 받았다 손치고 나머지 요 부분은 뭐 새로 대출 내는 걸로 해서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 보면 일부조차도 갚지 못하는 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쪽은 부도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먼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보장 안 써줄게.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은행이 돈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돈도 할 일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이 동시에 다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시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 기업들, 한계 가게들, 한계 자영업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또 공매도 하는 아들 또 머리 좋다 아닙니까? 또 요걸 가지고 또 떼어가지고 또 까불락 그릴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조치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리고 요게 하일드 채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이 하일드 채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증 안 서주고 이제부터 돈 내놔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 한계 기업들 이렇게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갈 겁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가지고서 부도 나니 안 나니 하면서 또 장난질 칠 겁니다. 그때 뭐 셰일 업체가 부도 나니 안 나니 이렇게 하면서 난리 났다 아닙니까? 또 그런 일이 미국에서부터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힘이 있어요. 미국에서 저렇게 큰 돈 굴려낸 애들이 난리 법석지기면 우리도 그거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일드 채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요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국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요게 1년에 지금 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한국은행 법에 제 96조에 보면은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우주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국회의원들도 다 보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면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뭐 대충 요 정도입니다. 회복되고 있는데 좀 완만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2020년도 전 세계는 마이너스 3.5% 역성장했다. 역성장했고 그래도 그 중에서 보면 중국이 2, 3, 4분기가 좀 괜찮아져서 그나마 좀 나았던 게 중국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많이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좀 괜찮은 국가는 중국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 유가 오르고 있고 이게 경기 회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볼 때는 산유국들의 감산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뭐 여기 오른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오른다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은 가격도 봐야 되고 원자재 관련 그런 가격들도 봐야 됩니다. 또 국제유가 오르면 또 뭐가 오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전기요금 오릅니다. 예, 전기요금 올라요. 국제유가 오르면 경기도 좋아지지만 전기요금도 오르겠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시장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죠. 요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쳤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그런 거죠. 국제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시장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하원에 통과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돈 풀려고 하니까 그동안 이거 때문에 돈 푸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 법석지기 났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이 풀려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이 주식시장은 돈 있는 놈들이 진짜 더티 플레이 합니다. 새끼들이 정상적인 머리로 돈 벌라고 생각은 안 하고 우짜땅땅 이 사람들 뒤통수 때려서 돈 벌라고 생각하는 참 그게 정상적으로 그게 어떤 높은 수준의 금융공학 아니면 뭐 돈 버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뭐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참 이게 금융 쪽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면 그 자석은 똑똑하지만 거짓말쟁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째 저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우리 국내 사정입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은 중국이 좀 괜찮았는데 국내에서 보면은 다 좋지 않았지만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요거다. 건설 그리고 상품 수출, 반도체나 이런 거 포함됩니다. 수출업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또 수입도 좀 개선이 되었고 민간 소비 안 좋고 정부 소비 안 좋고 설비 투자 좋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좋지 않고 일단 크게 평가를 할 때는 뭐 원만한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설 투자 부분을 보면 참 웃기지요. 예, 이번 정부 출범할 때 그랬습니다. 나는 노가다 정부가 아니다. 노가다 정부가 아니야. 예전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우면 아파트 아니면 땅 파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는데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이랬는데 그게 어딨노. 어렵다 보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정부도 역시나 건설 경기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 투자가 저렇게 넣는단 말은 아파트도 뭐든 뭐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저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 1970년대 여기 80년입니다. 예, 1970년대 요때는 뭐 그 이전 62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무엇을 육성하고 해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이때는 진짜 공장을 많이 지어서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경제가 발전했죠. 그런데 이제 1980년대도 우리나라 굉장히 운이 좋았죠.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년도 올림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돈 좀 풀 기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니까 뭐가 있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그때 정부 잡았을 때 뭐 주택을 200만 호 뭐 하니 하면서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했냐면 내수를 집지 가지고 이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한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1년이죠. 그럼 이게 몇십 년이야. 이 몇십 년 동안 뭘 했냐면 땅 파가지고 나라가 요래 있으면 요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요쪽에 개발해서 좀 해먹고 요걸 가지고 이쪽에 사람들이 이제 돈 벌러 올 거 아닙니까? 모였다가 집에 가서 이제 돈 쓰는 거죠.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요쪽에 또 신도시 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 또 돈 벌러 왔다가 또 여기로 가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설 경기를 갖다가 계속 부양을 시켜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좀 약발이 좀 작게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건설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도 잘 안 되죠. 예전만큼 그렇게 회복은 되지 않는데 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늘었냐면 뭘 지었어요 저기다가. 예전에는 공장을 짓다 아닙니까? 이때 1970년대 때는 국토 파서 공장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개발은 뭐죠 이거? 아파트나 대리 짓고 앉아있죠. 그럼 아파트는 누가 사야 됩니까? 국민들이 사줘야 될 거잖아요. 국민들이 아파트 사야 되잖아. 누가 살 건데.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빚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빚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이씨 국민들 빚 가지고 내 나라 운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딨노? 어딨노? 나라 어렵다 보기 뭐 신도시 여기저기다가 막 짓는다 해서 하면서 역시나 건설 투자 가지고 또 경기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요 찍어가지고 요 개발해먹고 하다 보니까 요거 먼저 아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저런 거 알면 공직에 있으면은 좀 정직해야 되는데 청렴 결백이 공직의 상징이었다 아닙니까? 근데 요새 공직이 무슨 청렴 결백입니까? 공무원도 월급이 뭐 대기업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공무원 가려고 하죠. 요런 거 정보를 이용해서 요새 좀 까불다가 좀 몇 명 걸리는데, 다 걸리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다 도둑놈일 수도 있는데, 다 잡으면 그 직원 다 내보내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몇 놈 때리 잡아놓고, 조사 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요 있는데, 요마이 마씨, 대충 뭐, 조사 좀 해놓고 전수조사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거 때리 잡아놓고, 다른 놈들은 문제 없고, 야들 문제 있다. 야들 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로 끝내는 거지. 대충 접근 가는 거죠.
그냥 뭐 나라가 지금 이명이고라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좋다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까지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 보면 성장 및 물가 전망 같은 거 보면 올해는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2.5% 되지 않을까. 경제 성장이 괜찮다 이겁니다. 2021년, 2022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결론적으로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보면은 특히 민간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등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또 차별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 요 말이 그 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은행들 보고 내 이제 너가 보증 안 써준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써줬기 때문에 저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저거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 못하죠. 은행이 위험해지면 또 금융감독원에서 나와가지고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나와서 시작이 니 은행 잘 못하네. 막 은행 하지 마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겠어요. 돈 빌려준 거 이제 돈 내놔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돈 내놔라고 할 때 다 괜찮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좀 빨리 회복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회복이 더딘 데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 내준 거 누가 다 갚으라면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금융권에서는 일부라도 갚아라. 그러면 연장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딜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건데 이 사람은 일부조차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부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좀 대비해야 되겠죠. 앞으로 경기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돈 풀어서 중앙은행에서 돈 풀어서 가다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 안 풀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정부 한국은행에서 돈 풀다가 이제 민간에서 돈 푸는 것 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요때 이제 신용 리스크가 좀 이렇게 대두된다고 늘 말씀드렸다니까. 그럼 요때 투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요때 공매라는 놈들이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때 참 안타까운 소식, 자살한다 이런 소식도 참 원래 어렵다 보면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회 때 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거 경기가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더 싸게 살 기회도 있기 때문에 현금도 좀 들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놨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좀 봤고 오늘 수급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파생상품 만기일이라서 샀어요. 자, 이렇게 산 것은 이 종목이 좋아서 산 게 아닙니다. 현물 시장이 있고 파생 시장이 있는데 그동안 이 파생 시장을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돈 노는 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치묻던지 이게 싸다 이래 된 거야. 이게 싸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력들이 12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그냥 대충 산 건데 대충 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매매에 중요하게 활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 위에 종목들 동아기업부터 시작해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이런 종목들은 현재 플래닛 참모들이 매도하는 중이에요. 별거 없고 나머지 뭐 동원 시스템즈, CJ 대한통운, SL, CJ, CGV 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시황 마치고 오늘 좀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뭐 한국은행에서는 경기가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가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순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현금 주식 비중 잘 조절을 하면서 최근 세력들이 담고 있는 경기 민감주 우리도 주워 담으면서 앞으로 경기 회복에 또 우리가 돈 좀 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